2022년도 깡통주택이 속출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은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심리전이 아주 강한 상품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매물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매도하려고 내놨던 사람들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 호가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자는 매우 위험관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은 고점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난 2014년부터 무려 7년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과거를 살펴보게 되면 5년에서 7년 동안 주택가격이 오르면 4년에서 6년간은 보합과 하락이 주기적으로 반복을 거듭해 왔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은 사이클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동산은 침체기가 있으면 하락기가 있고 하락기 뒤에는 다시 회복기가 있습니다. 회복기 이후에는 다시 상승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이죠. 또 세종시는 버블 상태가 아주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우상향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거래 절벽과 신고가의 경신은 부동산 하락기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기는 절대로 부동산을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을 보게 되면요, 지난 8월 서울의 다세대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2,313건으로 아파트 매매 1,800여 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주택시장 수요자들이 다세대와 연립주택보다는 아파트를 더 선호했지만 올해 들어 1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연속 매매거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빠른 속도로 치솟자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와 연립주택 쪽으로 넘어간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KB 월간 시계열 통계를 보게 되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1.6%로 서울 연립주택 가격 상승률의 2.5배에 달합니다. 올해 서울 강서구에서 주택을 거래한 5명 중에서 1명은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3명 중에 1명은 매매가의 90% 이상을 전세 금액으로 승계하면서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거래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다세대 주택에 대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주택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84,130건의 거래 중 깡통주택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서구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강서구에서 이루어진 5,848건의 거래 가운데 2,964건이 임대 목적이면서 보증금을 승계한 이른바 갭 투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1,781건의 전세 금액이 매매가의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인데 전세 금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또한 매매 가격은 3억 원인데 전세 금액은 2억 8천에서 2억 9천만 원입니다. 이러한 전세 거래가 바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깡통주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전월세 거래 중에서 전세 금액이 매매가의 70%를 넘으면 깡통주택에 위험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거래 시 승계한 전세 금액이 매매가의 90%를 넘으면 사실상 이미 깡통주택인 셈입니다. 집값 상승기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집값 하락 시에는 전세 금액이 매매가를 추월할 수 있어서 집주인들이 전세금 반환에 크나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에서는 8,765건의 깡통주택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깡통주택이 속출될 것입니다. 서울 전체 깡통주택의 거래의 20%가 강서구에서 이루어진 셈입니다. 금천구에서 이루어진 거래 5건 중 1건입니다. 무려 23.4%도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거래 중 보증금이 매매가의 90%를 넘어선 깡통주택 거래였습니다. 강서구가 무려 17%, 구로구가 14.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서구의 경우 전월세 거래 중 전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해 사실상 자기 돈은 한 푼도 없이 이루어진 거래도 무려 1249건에 달했습니다. 계약서와 자금 조달 계획서로만 보면 강서구에서 집을 산 5명 중 1명은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집을 샀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난해부터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갭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해 진입 장벽이 높아진 점도 다세대 주택 거래를 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거래 36,555건 가운데 13,567건이 다세대 주택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는 3,129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18년만 해도 주로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이 흐름은 지난해까지 이어졌습니다. 2018년 다세대 주택의 거래 비율은 12.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갑자기 아파트 거래 건수가 줄고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깡통주택 거래가 줄을 이루었습니다. 올해 강서구의 경우에도 전세 금액이 매매가의 70%를 넘는 거래 2,257건 중 2,060건이 다세대 주택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168건, 연립주택은 29건에 불과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실수요자들에게 황금성도 떨어지고 수익성도 불확실해 수익으로 부동산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도 그동안 매력이 없었던 상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파트는 너무 올라 사기 어려우니 서울 안에서 뭐라도 사자는 최근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비싸서 접근하기 어려운데 집값은 계속 오르니 진입장벽이 낮은 다세대 주택으로 매수자들이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세대 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위험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고 다세대 주택의 매매 가격의 70%의 전세금을 주고 입주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